2023년 12월 31일자로 회계감사 대상임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내가 회계감사 대상임을 인지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3월 정도. 지금쯤 되면 이제 인지를 해. 이제 내가 재무제표를 받아보고 세무사가 알려줘. 대표님 회계감사 대상인데요. 그러면 4월 말까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혁 회사입니다. 네, 김규현입니다. 네, 권선환 회계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보다는 저희 회계법인이 하는 일 중에서 회계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이제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이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 올라올 것 같은데 이 시기가 이제 회계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나 아니면 이제 관련 종사자분들 좀 편하게 한번 보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법정감사입니다. 법정감사고 이제 외부 감사에 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감사인데 편의상 회계감사로 이제 할게요. 그래서 법정감사, 회계감사 뭐 동일한 의미로 받아주시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회계감사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저희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회계감사에 대해서 고객사분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걸 준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양 대표님 뭐 회계감사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 아까 권행회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3월 말 4월 초 왜 회계감사를 찍느냐라는 거에 좀 부연 설명해드리면 3월 말 4월 초는 이제 회계감사가 끝나고 공시가 되는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최초로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들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런 회사들이 24년 4월 말에까지 회계감사 감사인을 선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초도감사 대상이신 분들 처음으로 외부 감사를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포커싱 된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그 기본 질문 10개인데 실제로 초도감사 대상이 된 고객사들이랑 제가 미팅을 하면서 질문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설명드리면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이 질문을 풀어서 보면 재밌어요. 일단 회계감사 대상임을 내가 맨 처음에는 알지는 못했다라는 거야. 그렇죠. 누군가가 알려줬어 나한테.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뭔 기준이야? 뉘앙스가 별로 좋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가만히 있었는데 너 이제부터 이거 해야 돼. 대상이야. 이렇게 시키는 거니. 보통은 처음에 초도감사 정도 되면은 이제 장부를 기장, 세무대리를 맡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무사님들이 기장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똑똑 대표님 올해부터 회계감사 대상이에요. 회계법인 선임하세요라고 거기서부터 일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다들 뭐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회계감사 대상인가요? 물어봐요. 크게 외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뭐 이것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저희가 초도감사 대상 기준 보면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무조건인 거죠, 이거는. 내가 매출액이 500억이 넘든 자산총액이 500억이 넘든. 근데 이것보다는 지금 설명드리는 거에 해당이 돼서 외부감사 초도감사 대상이 되시는 분은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여기 네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이상 충족시켜야 되는데 자산총액이 120억이 넘고 부채가 70억이 넘고 매출이 100억이 넘고 종업원이 100명이 넘는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은 이제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고요. 설명드렸던 것처럼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고요. 그 기준으로 이걸 고려해봤을 때 충족이 되면은 이제 2024년부터 외감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금액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제 느낌상 예전에는 외감 정도 되면 회사가 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이냐면 생각보다 그렇게 회사가 크지 않는데도 외감이 됩니다. 제가 맞아. 느끼는 건 약간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냥 화폐 단위만 커진 듯한 느낌? 그렇죠. 10년 전에 120억이랑 지금 120억. 맞아요. 저희만 할 때도 자산총액 100억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120억 기준으로 오르긴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회사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은데 외감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만나보면 본인들도 대표님들도 우리가 무슨 외감이야?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디테일했던 사례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사시거나 부동산 사면은 뭐 쉽게 외감 넘어갑니다. 외감 이게 왜냐면 자산총액이랑 부채총액 두 개가 해당돼서 외감이 되시겠네요.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는 이제 투자를 좀 거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매출이 100억을 넘어가면은 외감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는 자산과 매출액을 충족시켜서 외감 되는 케이스가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아요. 그 자산총액이 어쨌든 투자를 받으면 현금이 이제 자동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생각보다 쉽게 외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억울하다 그래. 그렇지. 억울할 만한데 억울하다 그래. 근데 이제 회계감사의 취지가 그만큼 이 회사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이해관계자. 많아졌으니 받으라는 받으라는 거지. 거죠. 너가 사업을 잘하니까 받아 이런 건 그런 또 건 이제 아니잖아요, 전혀. 사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외감 대상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감사를 그러면 이제 몇 년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김 회계사님이 좀 한번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년 받을지 말지를 판단은 해야 돼요. 근데 그 매년 받을지 말지 판단하는 거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아까 이야기했던 4가지 기준 중에 2가지 이상 충족되는 게 있으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전년도에 해당이 안 되면 안 받는 건데 이게 매년 판단한다는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예를 들어 23년도 12월 31일자에 2-3가지가 해당돼서 외부 감사가 됐어요. 24년도에. 그럼 24년도는 외부 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근데 얼레벌레 하다 보니 24년 12월 31일에는 또 해당되는 게 하나밖에 없는 없어. 거야. 그러면 25년은 안 받아도 되는. 이렇게 매년 판단한다. 맞습니다.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어쨌든 초도 감사가 되면 대부분 이제 계속 쭉 감사 대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번 넘어가면 맞아요. 다시 줄어드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근데 은근히 뭐 그 해만 걸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 고객사도 있어. 우리 고객사도 자산이랑 매출액이 넘었는데 매출액이 이번에 좀 꺾여가지고 빠졌어. 그래서 생각보다 있어. 그래서 회계감사는 1년 단위 계약이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만 이제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나온 얘기가 3월 말 4월 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양 대표님이 언제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계약 체결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이걸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지금 법에 의한 회계감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임의감사라고 불리는 것들 그거는 그냥 법에서 강제하지 않았는데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계약을 언제 하든 너가 누구랑 하든 전혀 터치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뭔가 그 감사를 받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랑 감사 계약을 할지에 대한 기한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절차가 딱 절차도 정해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내가 23년 12월 31일자로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라는 거를 보통 언제 인지하냐면요. 3월 말 정도 되면 인지를 해요. 왜냐면은 그게 상식이잖아요. 3월 말 정도 되면 결산이 끝나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이제 대표님들이 기장세무사가 알려줘. 오 외부감사 하셔야 대상인데요. 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한 달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4월 말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 끝나고 한 달 정도 이제 회계감사를 내가 의뢰할 회계법인 이제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설명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초도감사는 3월 말에 재무제표 확정되고 한 달의 기간을 주니까 4월까지 너네 처음이니까 이때까지는 계약을 해라라는 게 취지고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제 계속감사 만약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또 감사 대상이 됐어요. 그때는 4월이 아니고 2월이니까 2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계속감사는 2월 말까지잖아. 근데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는 내가 해당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계약을 했어. 근데 막상 3월 말 결산 가보니까 결산해보니까 빠지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 그런 건 많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구나. 있어 생각보다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다시 이제 신고를 하면 돼요. 나 결산해보니까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까지 감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한 초도감사는 사실 좀 특이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특이한 절차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외부에서 시킨 거를 계약을 맺고 하는 거라 또 내가 계약을 맺었음을 신고까지 해야 돼. 신고를 해야 돼. 이제 계약서를 썼다. 그럼 체결 후에는 2주 안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쪽에다 내가 이런 회계법인이랑 이런 외부감사 계약을 맺었다는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아 절차. 과정이 딱 듣고 있으면 되게 좀 숨막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일단 말이 어렵잖아. 근데 그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금융감독원에 또 등록하시려면 다트에 미리 일종의 회원가입을 또 해야 되는 회원가입해야 돼. 회사 아이디 고유번호. 받아야 돼.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다트에 먼저 회원가입해서 고유번호 받고 감사계약 체결한 거 신고하고 그래야 이제 저 이런 사람을 감사인으로 선임했습니다가 등록되는 거예요. 아직 감사 시작도 안 했어.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아.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아 감사는요 1년 뒤에 2025년에 합니다. 내년에 해야 돼요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맨날 표현하고 이게 계약을 먼저 하는 거지 실제 업무는 내년 하는 겁니다.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저희야 뭐 초도감사 굉장히 많이 다루니까 되게 익숙한데 일반적인 회계사분들 초도감사를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모르는 분들도 되게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 잘 몰라요. 이거. 초도감사라는 계약을 이제 안 해봤으면 그렇지 우리만 해도 회계법인 있어요. 초도감사를 언제 해. 그렇지. 이게 계속감사지. 계속. 저희야 되게 익숙한데 대부분 이제 했던 감사를 계속 하는 거니까 그쵸. 이런 과정이 생소한 경우가 생각보다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4월 말이에요. 4월 말까지 이제 감사 아이고 계약을 지겨워. 하고 아직도 2023년
감사 계약을 하고 계약을 신고했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4월 말까지 이게 안 되거든. 신고 안 하는 애들이 있어. 나도 헷갈려. 일단 초도 감사해야 되니까 개념도 잘 모르시고 시간도 타이트하잖아요. 4월이니까. 근데 봐봐, 회계감사 대상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야지만 이걸 인지하는 거잖아. 세무사님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태반이야. 모르지. 태반일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의무는 아닌 거고 회계감사 기준을 회계사님들이 다 꿰고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냥 그런 거 지나가요. 모르고 내가 감사 대상인 줄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제 4월 지나고 여름 지나고 지금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에 되면 이제 9월 정도에 금감원에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 금감원에서 편지가 안 통와요. 편지가 와. 회원가입 안 하고 신고 안 한 애들. 너는 왜 회원가입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니? 너 해야 돼. 3월 어쨌든 결산이 끝나고 이렇게 국세청에 넘어가고 그게 또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감원이 스캐닝해가지고 그 중에서 신고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 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근데 편지에 대한 설명 전에 그런 걸 보고 있잖아.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이야. 진짜 행정이 말이 안 돼. 너 생각해봐. 딱딱딱 돌아가. 생각해보세요. 이걸 다 안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권행회사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9월 정도 이제 추석 전쯤 되면 이제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금감원에서. 무서워. 좀 편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줄 요약하면 너는 회계감사 대상인데 왜 감사인 선임 안 했니? 하루속히 감사인 선임하도록 해라. 이번에도 쌩 까면 너에게 기회는 없다. 내가 지정한 회계법인이랑 너는 감사를 받아야 돼. 만약에 자진 신고 안 하면.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이 질문이 뭐냐면 금감원에서 감사인 선임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페널티가 있나요? 이 질문의 뜻은 편지를 받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 뭐 놓쳤나? 이게 걱정이 돼서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편지를 받고 그때 선임을 하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뭐 과태료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금감원한테 뭘 받으면 기분이 좋진 않는 거잖아. 무서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어지면은 아까 거기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회계법인이 지정을 우리가 해서. 지정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진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피곤해져요. 돈도 돈대로 쓰고 회사도 엄청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설명드리면 회계감사라는 게 뭐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유수임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회계감사를 누구한테 받을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야. 회계법인을 고를 수 있죠. 회계법인은 셀렉할 수 있는 건데 뭐 사실 비딩도 붙여서 수수료 내가 낮춰볼 수도 있는 추적할 수도 거고. 있는 거고. 근데 지정감사를 받게 돼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나한테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수수료도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회계감사라는 게 제가 받는 사람이 되어보면 되게 좀 불편한 내용들이 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내가 잘 알고 어찌 보면은 내가 그래도 미팅을 해봤는데 이 회계사가 괜찮네 라고 선택을 하는 것과 그냥 생명부지 회계사랑 계약하는 거는 완전 천지 차이죠. 다르죠. 그거까지는 막아달라. 그거까지 이제 막아달라. 편지가 오면은 바로 연락을 해야 된다. 이게 추석까지 온 거죠 지금? 지금 9월 10월까지 9월 10월까지 왔네. 이제는 다 계약이 끝난 거야. 이제까지도 끝났고. 안 하면 안 돼. 이제 얘기할 텐데 그럼 이제 9월이 10월이 지났어요. 회계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거에 대한 스케줄 김 회계사님 간단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월까지 어떻게든 누구랑 계약을 맺으면 11월 달에 중간감사라는 걸 보통 해요. 한번 하지. 보통 10월 11월쯤에 중간감사라고 하는데 별건 아니고 이제 내년에 감사 제대로 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회사를 먼저 사전에 이해하고 대표님이랑 인터뷰하면서 저희 이렇게 감사할게요. 일정 조율하고 이런 거고요. 그래서 뭐 크게 부담 가질 만한 중간감사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일날 이제 마지막 날 보통 재고자산 있는 회사들은 재고자산 실사를 해서 재고실사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가 되고 나서야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그때 이제 진짜 본감사. 이제 진짜 회계 감사를 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진행돼서 지금 3월이니까 한창 회계 감사로 엄청 그렇죠. 바쁠 네. 때죠. 피크인가? 피크지. 완전 피크지. 중간감사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 주셨고 그럼 이제 재고실사에 대해서 대표님 약간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재고를 다루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재고실사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본 적이 없을 수 아니 재고실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쨌든 남이 와가지고 재고를 들여다본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되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실 내 회사잖아. 근데 와서 꼬치꼬치 캐물어. 이게 사실 좀 막 기분 좋을 것 같진 않지 않아? 좋을 건 없지. 그래서 재고실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데 재고실사에 대해서 양 대표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재고실사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재고를 다 세본다고요? 이게 첫 번째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셀 수가 없다. 일단 너네들은 물리적으로 셀 수 없다라는 게 깔려 있고. 그래서 실제로 회계감사에서도 전수로 조사하는 건 없어요. 거의 없죠. 전수 조사하는 거는 개당 단가가 너무 비싼 거, 귀금속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예를 들자면 뭐 화장품 회사 뭐 그런 걸 전수로 세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샘플링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재고 실사해서 뭐 수량을 다 맞춰놔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시면 된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회계감사라는 게 너 틀렸으면은 이거 진짜 큰일 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사 회계법인이 회사에 가서 어떤 회계 처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재고 자산이 맞는지 틀린지를 쭉 보고 의견을 줘요. 이런 게 조금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걸 적절하게 수정하고 반영하면 사실 회계감사는 그렇게 그냥 문제 없이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근데 재고실사는 보통 빅펌 했을 때는 그 연차 낮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1년차, 2년차 1년차. 12월 31일 전후로 가는데 항상 발이 너무 추웠던 기억이 있어. 일단 창고 가면 창고로 너무 가잖아. 너무 추워. 그러니까 이것도 부연 설명 해드리면은 일단 12월 31일 12시 재고를 원래는 카운트한 게 맞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보통 그 전후로 이제 일주일 기간으로 가서 센 다음에 이제 12월 30일까지 역으로 맞추는 거죠. 롤백? 롤백, 롤포드 이런 걸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 12월 31일 밤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 실제 12시에 하는 데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날 클로징 회식을 했단 말이야. 회식을 하고 시간이 비잖아. 그 시간을 술 마시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죽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딱 시간 되면 가가지고 이제 재고되는 거에 실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 신입 때 지게차도 탄 적이 그래 있고 지게차 타잖아. 공장이랑 공장 진짜 많이 가고 제일 기억에 남는 재고 실수가 뭐예요? 나 그 목재를 샜던 거. 이렇게 저기 물에 둥둥 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렇지. 뭐 수영하면서 내가 들어가서 셀 수는 없잖아. 감사 잘못했네. 밑에 가서 다 봐야지. 그러면 이제 재고시사도 다 하고 감사도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이제 공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시라는 개념이 어감이 좀 무서운 개념이긴 한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이거 어디에 공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트라는 곳에 공시됩니다. 다트라는 곳에 이제 공시가 되고, 근데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공시라는 거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다. 대표님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가 궁금하면 지금 열람해 볼 수 있듯이 대표님의 회사의 재무제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열람하지 않는다. 대표님도 첫 해 정도는 신기하니까 들어가 보세요. 어쨌든 우리 회사가 막 외부 감사 대상이 돼가지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 저는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대표님 이거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다트가 뭔지도 몰라.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런 게 있구나. 실제로는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대부분 대표님들이 당연히 자기 회사의 장부가 이렇게 공식적인 곳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올라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뭐 진짜 우리 회사가 너무 잘 나가서 봐라 뭐 이런 거 아니면 보통은 경쟁사들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찾아보는 많이 봐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 사업을 한다. 화장품 외관 나랑 비슷한 애들 거 다 뒤져봐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회계사들이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 본다. 우리 정도만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업 분석하고 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년 정도의 과정을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양 대표님이 정리를 잘하시니까 한번 쭉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게 2023년 12월 31일자로 회계감사 대상임을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내가 회계감사 대상임을 인지하는 게 통상적으로는 3월 정도. 지금쯤 되면 이제 인지를 해. 이제 내가 재무제표를 받아보고 세무사가 알려줘. 대표님 회계감사 대상인데요. 그러면 4월 말까지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14일까지 증권선물위원회 회원가입하고 이제 저는 회계보험 마일스톤이랑 외부감사 할게요 라고 신고해야 되고, 신고 안 했다 그럼 9월쯤에 편지가 한 통 날라와. 가을쯤. 야 신고 좀 해라.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9월까지는 다 신고가 끝나고 11월 정도에 중간감사라는 걸 시작해. 그리고 12월 달에 재고실사를 시작해. 그리고 진짜 본감사는 25년 2월. 내년 이맘때 하는 거고, 감사보고서 공시는 4월 중순까지예요. 왜냐면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니까 보통 주총이 3월 말에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감사를 한창 하고 있을 거고, 감사보고서 공시는 아직도 한 달이나 남았다. 그래서 회계감사 계약을 설명드리면 제 인지 부조화가 생기시는 게, 계약은 한참 뒤에 하고 일은 1년 뒤에 한다라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맞아, 저희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계약하고 이게 일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름의 심오한 의미가 있긴 있는데 의미가 있지. 뭐 취지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듣고요. 맡겨주세요. 전화 주세요. 네이버에 회계감사, 회계법인 마일스톤 이렇게 친 사람은 없단 말이야. 없죠. 모르지. 그냥 회계감사 퉁 쳐. 그러면 광고가 주르륵 나는데 맨 위에 나랑 순환이 얼굴이 떡. 거기서 또 길목을 또 차지하고 있구만. 회계감사 대상이신가요? 하여튼 이게 소도감사라는 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부담의 이유는 첫째, 절차가 어쨌든 낯설어요. 절차가 이제 낯설고, 두 번째는 회계감사라는 것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그냥 내 장부를 누군가가 와서 열람해본다는. 그래서 이제 감사인을 선임하실 때 저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좀 말이 통하는 사람, 일하기 편한 사람. 어쨌든 초도감사 대부분이 제가 업무해본 경험에 따르면 설립 후 지금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지. 대부분 없지. 대부분 없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99%가 없어. 근데 어쨌든 초도감사 대상이 된 걸로만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재무제표 한번 점검하고 그럼요. 클리어링 한다고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과정으로 좋게 이해하시고 그게 그렇게 한 게 좀 필요하긴 해요.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도 비즈니스 운영하는 사람인데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사 대상이 된다? 그거 진짜 엄청난 규모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저희 편하게 보시고 받으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